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6월 26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한 주는 굉장히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거의 리먼 사태 때 느낌과 같은 그런 우리 2020년 3월 굉장히 심했던 주간, 3월 19일 기준으로 해서요. 그때와 비견이 될 만큼 굉장히 힘들었던 한 주였는데, 그나마 이 금요일 날 괜찮은 반등을 만들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안도하는 정도의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불안한 구간에 있다.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일단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몇몇 개의 지표를 가지고 요 지표에서는 거의 나온 것 같다. 이제 바닥에 대한 신호들이 좀 나온 것 같다. 요거는 아직 좀 멀었다. 요건 며칠 정도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급락 나왔을 때 수급상 지표에서 일부 조금 개선세를 보인다. 이런 얘기들, 긍정적인 지표들도 일부 있었다. 이런 말씀들도 드렸는데, 일단 금요일 날 한번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제가 금요일 날도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주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는 5.39% 반등이 나왔고요. 상승이 나왔고요. 나스닥 7.49%, S&P 500 6.45%, 되돌림이 제법 괜찮은 반등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반등이 조금 더 컸는데,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나스닥의 반등이 50% 이상, 낙폭의 50% 이상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조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이 진행되면서 코스피 이게 마이너스 3.05%, 코스닥 마이너스 6.06%인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와서 이만큼, 이 낙폭을 축소한 거였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기준으로는 12% 가까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는데, 그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경제 지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고용은 견조한 모습, 미국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고용은 견조한 수준이었습니다만, 경기 지표 자체는 점점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게 계속 불안감은 계속 주고 있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나온 파월 의장의 이 의회 청문회 뿐만 아니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정도 계속 피력은 해주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라는 쪽의 발언들이 일단 일부 좀 나왔고, 파월 의장이 꼭 불가피한 것만은 아니야. 연착륙 어렵지만 연착륙 가능성이 있어. 라는 얘기를 처음 이제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게 사실상 그리고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다. 이거 못 벗어나는 거구나. 라고 시장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만, 우리 시장, 대만 시장도 일부 조금 그렇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비교할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진 않았는데, 일단 반도체 섹터들에서의 어떤 오더컷 문제라든지 이런 루머들이 돌면서 반도체 섹터들이 중심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그 반도체 섹터의 하락이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섹터까지 확장이 되면서 지난 1년 이상 계속 조정을 해오던 구간에서 개인들이 계속해서 받쳐주면서, 외국인 매도에 개인이 계속 받쳐주면서 이 갠신히 버텨왔던 우리 시장이 개인들의 손절매가 나오고 투매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신용 반대 매매, 지수 하락에 따른 신용 반대 매매가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개인의 손절매가 나오고 투매가 나오면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수가 떨어지면 다시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이제 지수가 또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말도 안 되는 하락을 좀 만들어냈었고, 금요일 날 그나마 조금 되돌림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조금 바닥을 좀 잡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조금 애매하고 부족한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국제 유가가 금요일 날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이제 다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을 하더라. 이 말씀도 제가 계속 며칠째 그러니까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금요일 날 국제 유가가 오르긴 했는데요.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이런 표현들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러시아의 원유가 제재를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다 사가고 있네? 어떤 형태로 간접적으로 러시아 석유가 계속해서 팔리고 있네? 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2주 전부터 계속 드렸던 거잖아요. 이거 시장에서 지금은 인정 안 하는데 나중에 시장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국제유가 조금 떨어져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 될 거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아마 그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떨어져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곡물가 원자재 가격도 역시 하락세를 조금 지속해줬던 한 주였습니다.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급등 이후에 조금씩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2년물 금리가 급락을 지난 목요일 날 같은 경우 2년물 금리가 미국에 급락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연준이 강력한 금리 인상의 속도 지금처럼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움직여가는 이 흐름이 조금 더뎌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경기 지표 계속 이렇게 둔화되면 이런 우려들이 지금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도 벌써 한두 달 전에 드렸어요. 이게 경제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연준이 경제를 완전 포기해가면서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난 6월 초에 CPI 발표 이후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몇 지표들이 굉장히 물가 상승을 강하게 가져다주는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준이 일단 경제를 일정 부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한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를 계속해서 죽일 수는 없단 말이죠. 따라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 요번까지는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든 빅 스텝으로 가든 7월까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는 생각보다 조금 더디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언제부터 시장이 언제부터 진짜 바닥 잡고 이제는 추세적으로 완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여부를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이 지난주 1,300원을 넘어서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많아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그 속에서도 여기서도 지난주 수급적 변화가 조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그 부분 조금 여느 때와 조금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옵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나마 신호들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고 있다. 미약하나마 잡히기 시작하고 있다. 일단 그런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몇몇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일단은 경제 지표. 지금 구간요. 이 경제 지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연준의 금리 인상 관련 자이언트냐 빅스텝이냐. 그리고 요번에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고 한다면 9월달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그 모든 게 파월 의장도 그렇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 경제 지표에 달려 있어. 이렇게 지금 후행적인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고 한다면 월말 월초에 나오게 될 경제 지표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느 때도 안 중요했던 때는 사실 없었죠. 하지만 그 중요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연준이 지금 참고하는 가장 최고의 물가 지표 중에 하나가 PCE, 그 다음에 CPI. 이번 주 PCE 물가 지수 발표가 있죠. 굉장히 중요할 텐데 5월 물가 지수는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우호적일 걸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소비자 기대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5월 경기 실사 지수 역시 지금 좀 둔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6월 한국 수출입 동향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 안 좋았잖아요. 6월 전체적으로도 별로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경상수지
이 부분도 지금 수출 둔화가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우호적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무역 수지 적자 가능성 높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반등을 주면서 이거 뭐 바닥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확인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 아직까지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몇몇 가지의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거든요.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좀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6월 지표는 7월 달부터 나오게 될 6월 지표, 6월 초중순까지는 계속해서 높은 물가 지표들이 예상이 되는데 중하순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물가가 좀 잡히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서서히. 그렇기 때문에 6월 지표부터는 조금씩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7월 달에 발표될 지표들은. 근데 지금 일단 요 지표들은 5월 지표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6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6월 수출입 동향 같은 경우는 중간에 화물연대 파업 상황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타격이 좀 더 있을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5월 지표들까지는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6월 중순 이후부터의 지표들은 물가 지표들은 그나마 조금 안정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이 5월 지표가 발표되는 이번 주 지표에 따라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 제가 일정상 그 형태로 가지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금요일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한 주가 아니라 최근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원인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지금까지 금리 역전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의 상당 부분.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수출도 둔화되는 가운데 금리가 역전된다. 우리 시장에 좀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됐는데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언제쯤 좀 잦아들 수 있을 것이냐. 일단 지지난주 말경부터 시작해서 선물 쪽에서는 조금씩 뭔가 변화의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현물 시장 쪽에서는 변화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이번 주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여부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환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율도 지금 금리 역전 우려 있다, 수출 부진하다, 외국인들 매도한다, 그럼 환율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싶은데 이 한미 통화 수합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금 이번에 지금 그 윤 대통령 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했었을 때 그 얘기가 한번 있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통화 스와프를 어느 정도 좀 체결을 해야 확실히 좀 안정감을 좀 줄 수 있는 상황.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한두 달 정도 뒤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책 당국이 꽤 지금 개입을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이건. 근데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또 이게 우리나라 이 외환 보유고가 자꾸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물론 아직은 많습니다. 우리 충분히 안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하면서 이 외환 보유고가 자꾸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에서 조금 한미 통화 수합 관련해 가지고는 좀 어느 정도 시장에 안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가 $120 근처 왔다 갔다 할 때 무렵부터 떨어져야 된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브렌트유가 $110 초반이고 그 다음에 WTI가 $105대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게 WTI 같은 경우 $100 왔다 갔다 할 정도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초중순까지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적 역량이 얼마나 작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밑으로 더 내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나타나지 않을까. 만약에 정책적 역량을 좀 발휘를 해줘서 국제유가가 안정을 기록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시장은 조금 빠르게 이 바닥권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물가가 어느 정도 물가 올라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다는 얘기고,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한다면 지금 현재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너무 높아서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스텝 계속 가야 돼, 공격적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했던 건데, 물가 상승률이 조금 꺾이기 시작하는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안 갈 수 있다. 그렇다면 금리 상승의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부터는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이 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유동적이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채금리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한 차례 급등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조금씩 지금 경기 침체 둔화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요번 주, 될 가능성을 좀 바람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게 좀 바람에 가까운 얘기일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경제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주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좀 중요한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급상으로는 그런 어떤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 주는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주는 정도만 해도 괜찮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바닥을 미리 말씀드리기에는 좀 섣부른 것 같기는 하다.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번 주 코스피 예상 지수는 또 일단은 이게 차트를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2260, 2280짜리가 있어요. 지지라인이 2260, 2280 일단 열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위로는 2410포인트 정도에서는 한번 걸릴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이 지표를 말씀드리는 거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워낙 커진 장세이기 때문에 차트가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는 부분이 있어서 굵직굵직하게 지금 걸릴 자리들만 일단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키워드는 국제유가, 국제금리, 경제지표, 그 다음 관심 섹터. 사실 이것도 시장이 좀 안정을 보여야 됩니다. 월요일날 일단 갭상승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미국 급등에 따라서 갭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월요일날 양봉 마감하느냐 음봉 마감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갭으로 뜨고 시작을 해서 음봉 만들게 되면 이번 주 또 이제 험난한 한 주가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갭으로 띄웠으면 양봉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감을 해야 그나마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조정을 주더라도 이 일정 정도 선 이상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만약 갭으로 띄워서 시작해서 음봉 만들게 되면 화요일날 그러면 또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 수, 목, 3일 초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날 나왔던 반대 매매 물량, 이날 또 나오면서 박살을 냈었죠. 이날 나왔던 반대 매매 물량을 장 초반에 이날 받아먹고 끄집어 올렸어요. 근데 이날 역대급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반대 매매 물량, 막 뉴스 막 뜨고 그랬잖아요. 오늘 아마 내일 아침 더 심할 거야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반대 매매 물량이 보통 이거래일 뒤에 나오잖아요. 월요일날 원래 나와야 되는 물량이었단 말이죠. 이날 폭락해서 나왔던 물량이 월요일날 나와야 되는 물량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바짝 올려줌으로써 아슬아슬 거의 깔딱깔딱거리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물량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까지는 한번 털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말씀도 드렸어요.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월요일 날 만약에 갭으로 띄워놓고 음봉 만들게 되면 화요일 날 수요일쯤 한번 더 눌러가지고 이때 나올 수 있었던 나와야 됐던 물량들을 한번 더 받아내는 이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단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아직 이 시장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말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좀 많이 깨져가지고 듣기가 좀 거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